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영토TV 이리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장경환 박사님 모시고 역사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아직까지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홍보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이어서 질문은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맹국이고 한국 정쟁에서 우리를 도와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영토에 많은 영향은 끼쳤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예, 미국과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뭐 일부 사람들은 이제 혈맹 비로소 이렇게 맺었다. 비로소. 동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동맹.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맺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회에 뭐 미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한 무리 사람들은 미국은 우리랑 영원히 함께 갔던 민족이니까 우리 저 미국의 이 혈맹 동맹 관계 잘해야 된다. 이러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다 망쳤다. 그러면 하나 질문할게요. 네. 지금 생각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미국하고 동맹하는 동맹 관계죠. 그러니까 동맹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6.25 전쟁, 한국 전쟁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동맹으로서 이제 서로 군사적으로 조약을 맺고 이래서 그거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또 우리 사회에 보면은 반미 운동이 많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가면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개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미국이 한국 전쟁을 도와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이전에 보면은 우리 영토가 문제가 되는데 항상 미국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이 우리를 강점하게 된 병탄하게 된 직접적 계기를 만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스라 데프트 밀약과 또 포스모스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에 의해서 이 일본이 우리를 강점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 한반도가 이제 분할이 되잖아요. 거기에도 영향을 또 미치고 또 한국 전쟁이 또 일어나잖아요. 거기도 영향 미치고. 전쟁이 갑자기 그럼 왜 일어났느냐? 물론 뭐 북조선이 이제 남침을 하고자 해서 일어났지만은 그렇죠. 그 동기, 계기를 만든 것도 또 미국이에요. 또 그뿐이 아니라 지금 오늘까지 우리 영토 문제의 가장 아픈 문제가 뭐냐면은 독도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 독도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계기가 됐느냐? 간단하고 심플해요. 독도는 그냥 한국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개입을 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미국의 의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혈맹으로서 동맹으로서 엄청난 가치가 있고 함께 가야 되고 우리 전쟁에 이기게끔 한 한국 전쟁 때 미국이 한 5만 명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네. 한 5만 명이 제일 많이 죽었죠. 그 정도로 우리가 고마운 나라지만은 그 이전의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리 고맙지도 또 않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항상 양쪽에서 대결 구도가 야 뭐가 고마운 나라냐? 우리를 분할시키고 우리가 이런 일제 강점기를 만들게 된 원인을 미국이 만드는 뭐가 고마워? 한쪽에서는 야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한국 전쟁에 미군이 와서 5만 명이 죽으면서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이렇게 반미 운동이나 숙미 운동이 벌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 원인을 되게 좀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박사님 아까 말씀하시는 거 가스라 테프 밀약. 가스라 데프트. 가스라 테프트. 그러면 자세히 가스라는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스라라고 하는 일본 총리 이름이에요. 사람 그다음에 이름이에요? 데프트는 미국의 사성 장군이에요. 데프트 장군. 그러면 사람 이름으로 되는 두 사람이 이제
밀약을 맺어요. 밀약은 뭐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계약 아니에요, 비슷한. 근데 앞에 모르겠어요. 모르게 살짝 맺었다. 모르게 살짝. 그 비밀로 하는 거 그러면? 비밀로 맺은 거예요. 이게 언제 맺으니까 1905년도에 맺었거든요. 1905년 7월 달에 가스라 대표체 밀약을 맺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밀약을 맺었나? 먼저 그것도 아는 게 중요하죠. 왜 이게 정상적인 조약이 아니고 밀약을 맺었냐면은, 우리는 그 이전에 일본과도 조약을 맺었어요. 수호 조약을 서로 맺고, 그 한국, 일본하고. 그 이전에는 1897년, 제가 날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조선하고 미국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지켜주는 걸로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침략 안 하고 지켜주는 조약을 맺었는데, 1905년도 7월 달에, 한반도를 쳐들어가는 조약을 맺으려고 하다 보니, 이게 안 되잖아. 문제가 생기니까 살짝 맺었다. 그래서 그걸 밀약이라고 한다. 그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뒤통수 쳤죠. 그러면은 이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 미국은 필리핀을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필리핀을 쳐들어가려면은 일본 밑쪽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일본이 걸림돌이 되는 거야. 요때는 막 미국이 팽창주의가 막 시작이 될 무렵이에요. 일본이 한반도를 조선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밀약을 맺어. 뭐라고 맺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리 내줄 테니까 이렇게 우리 그렇지. 한반도를 쳐들어오게 그렇지. 만들어라. 그런 내용일 거야 아마. 자, 그러니까 미국이 필리핀을 쳐들어가는데 항로를 내주고 일체 개입을 안 한다. 근데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강점을 병탄을 해가지고 강점을 하는데 미국은 눈 감아 줄게. 이게 밀약의 그러면 내용이에요. 박사님 우리하고 하는 조약 완전히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아이고 그렇죠. 뭐 이게 당연히 그 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도 있고 서로 간에 쳐들어가지 말고 지켜주기로 서로 했는데 그런 거는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하나 또 여기 그러면 조선 쪽에서는 이 밀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는 몰랐어요. 밀약을 알았으면은 항의를 했을 텐데. 그러면 일본이 아예 침략까지 날짜까지는 몰랐었던 거예요? 모르죠. 모르고 그냥 있다가 이게 언제 발견이 됐냐면은 1924년도. 그러니까 1905년도에 밀약을 맺고 7월달에 맺고 1910년도에 병탄을 하고 그 이후에 14년이 지난 뒤에 루즈벨트 대통령, 그 27대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인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 2명이나 있어요. 27대하고 32대 2명이 있는데 27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맺었는데 그 문서를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나온 거야. 그 밀약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걸 신문에 모르고 낸 거지. 그 우리 보니까 깜짝 놀랐다. 이 미국 나쁜 놈들 아니냐. 우리하고 조미 통상 조약을 맺어갖고 우리 지켜주기로 하고 서로를 안 쳐들어가기로 하고 뒤로 이런 밀약을 맺었구나. 이래갖고, 근데 이미 그때는 우리가 일제 강점기 속에 있었죠. 제가 밀약의 내용을 한번 조금 이렇게 읽어봐드릴게요. 이게 이제 미국이 최초로 우리 역사에 개입을 한, 그러니까 조미 소통상 조약을 맺고 그 이후에 이제 최초의 우리 그 역사에 개입을 한 사건이죠. 첫째,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은 동맹 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데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이래서 그러면 우리 이래서 지금 미국하고 왜 동맹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동맹을 한 거는 이제 우리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동맹을 한 거죠. 아 이런 역사적인 잘못되는 그 행동이 역사를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 미략을 잘 몰랐어요 그 동안에. 그래서 이런 미략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예, 좀 화가 그래요. 나죠? 그거 화가 나죠. 진짜로. 그러면 박사님,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로 방탕한 일제 감정기에 영향을 미치는 보츠머스 조약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따라해 포츠머스. 보츠머스. 포츠머스는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것도 또 뭐, 있었던 거예요. 요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일본이 그 외교전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그 균세 전략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게 우리를 4번이나 분할을 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명나라하고 싸우겠다고 하면서 분할하려고 한번 했고 두 번째 영국에 의해서 청나라하고 분할을 해갖고 한반도를 통치를 하려고 했고 세 번째 네 번째로는 러시아하고 또 분할을 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다 실패를 한 것은 욕심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예, 전체를 다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본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분할 통치를 완전 통치를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래 나름대로 했던 게 균세 전략이에요. 강대국을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면은 누구도 반대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대로 한다. 이래서 이제 영일 동맹을 맺어갖고 영일 동맹도 다음에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영일 동맹도 영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는데 식민지를 삼는데 박수치고 인정을 해주니 우리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데 인정을 해줘라. 이래서 2차 영일 동맹 1차, 2차가 맺어지는데 사인을 합니다. 그 영국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가스라 데프트 미라기에서 네.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러일 전쟁을 펼친단 말이에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치고서 이제 러시아가 지죠. 그 러시아 일본이 강해서 이긴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러일 전쟁은 영국하고 미국이 도와줘갖고 이긴 거예요. 이기니까 이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하죠? 이 미국에 있는 포스모스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부릅니다. 그러면 그때 누구 어느 러시아 줬으니까 러시아 부르고 일본 부르고 이래갖고 이제 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의 뭐 내용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 졌잖아. 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 반도를 먹는다. 그러니까 러시아 눈에 전쟁 졌으니까 그 인정하고 거기 개입하지 말아라. 이게 포스모스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당시에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미국하고 가스라 데프트 미략을 7월 달에 맺고 8월 달에 2차 영일 동맹에 의해서 영국을 잠재워버리고 9월 달에 뭘 하나 하면은 포스모스 조약을 이렇게 또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절에 이런 어떤 그 조약을 맺는데 이 조약의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에 의한 일본의 지도 보호 감리 조치를 승인한다. 러시아는. 그럼 러시아는 중국의 동의 조건으로 러시아 관동주 조차지에 장춘 여순간 철도를 일본에 양도한다. 러시아는 북위 50도 이남의 사하린섬 남쪽을 일본에 양도한다. 4. 러시아는 동해 오츠크해 및 베링해 연안의 어권을 일본에 양도한다. 이래서 일본이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포스모스 회담의 결과로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는데 일본이 이긴 승자의 입장에서 이 한반도를 먹겠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거를 누가 중재를 했다고요? 뭐라? 미국.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중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우리가 일본이 강제 점령을 하잖아요. 네. 강제 점령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미국이 뭐 했다고? 밀양 맺었다. 가스라지 밀양. 두 그다음에 번째로는 영국하고 영국이 2차 영일 동맹을 맺었다. 동맹. 세 번째 또 미국이 또 주도를 해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포츠모스 조약을 맺었다. 이게 그러니까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다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할이 아니라 강점. 그 일제가 1910년도에 강점을 하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강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끌어당기고 영국 끌어당기고 러시아하고 조약 맺고 하는데 거기에 대부분을 누가 주관을 했다? 미국이 주관을 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미국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동맹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한쪽에서 반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미국이 얼마나 나쁘냐. 반미국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미 운동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예, 저도 예. 몰랐었어요. 예, 지금 이 예. 내용은 오늘날까지는 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예. 막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좀 말이 안 나오고. 그러면 미국이 한국 정쟁에 빌미를 주었다고 하는데 하는 말이 아까 그랬잖아. 우리 그러니까. 빌미를 줬어. 빌미를 줬어. 그것도 그거에 이제 밀리학이라는 우리가 지금 이제 분단이 돼 있잖아. 아까는 일본이 강점한 얘기고 지금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눴어요. 나눠져 있잖아. 거기에도 이게 그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1948년도에 8월 15일 날에 이제 정부가 수립이 돼요. 한국에. 그리고 이제 미군은 떠납니다. 한국에서 맞아요. 미군이 주둔을 하다가 떠나요. 한국을. 한반도를 떠나고 뭐만 남냐면은 군사 고문단만 남아요. 그러면 그 군사 고문단 왜 남았어요? 군사 고문단은 뭐 혹시 있을 줄 모르는 뭐 어떤 사태에 대해서 고문단만 남고 미군정은 다 철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1950년 1월 달에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 누구냐면은 에치슨이라고 하는 장관이에요. 그 장관 이름이에요. 에치슨. 그 에치슨 장관이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에치슨 선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발표가 해요? 뭐라고 발표하냐면은 우리가 미국이 극동에 있어서 방어를 하는데 요 선까지 방어를 하고 이쪽은 방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어떤 38 안에 선이 아니죠? 있어요. 그거를 에치슨 장관이 했다고 해서 에치슨 라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방어를 해주는 나라야. 일본을 방어해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동해를 따라서 일본을 방어해주고 대만 빼고 대만 빼고. 그러니까 필리핀 그러면 방어해주고 그 선은 일본 미국이 지정하는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극동 방어선이라고 하는데 극동 방어선을 에치슨 라인을 걷다 보니까 북조선에서 이제 그 당시에 김일성이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전쟁이 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는다잖아. 왜냐면 우리가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갔으니까. 그 오판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오판을 하니까 스탈린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에치슨 라인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남한을 쳐들어가도 별 지장 없다. 별 지장 없어요. 미국이 이제는 개입을 오케이. 안 하니까 우리 한번 전쟁 한번 할까요? 그 1월 달에 발표를 하니까 바로 2월 달에 그렇게 하자 이러니까 전쟁 준비를 해갖고 그러면 6월 달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스탈린한테 이제 도움을 네, 도움을 요청을 해갖고 아니 도움이 아니라 승낙을 받은 거죠. 그러면 왜 스탈린한테 승낙을 받았죠? 왜 그런가니까 이 김일성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련에서 그 당시에 스탈린이 그 정부를 만들어 준 거기 그래서 때문에 승낙을 가서 받아갖고 우리 미국이 안 도와준다니까 내려갈랍니다 이러니까 오케이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거의 다 부산까지만
낙동강까지 왔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상황은 우리 미국한테 도움 요청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다가 도움 요청했고 미국에서는 뭘 하죠? 여기에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펼쳐갖고 이겼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사회에 가끔 가다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남침. 북침. 그러니까 남침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에서 북조선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왔다. 이걸 남침이라고 하고. 오케이. 근데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북침했다.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이제 물어보는 거야. 엄마, 이게 한국 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렇게 북침이냐. 그래서 아니 북한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들도 궁금해해. 아들 알아요. 아들은 알더라고요. 거기 어. 고등학생인데 알아요. 그래서 북한이 들어왔다고 그럼 남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남침이에요. 오케이. 그래, 그 남침인데, 왜 그런 북침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48년도에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조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이제, 정부가 수립이 돼갖고, 한 2년간 서로 간에 잘 하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45년도에 분단이 됐을 때는 통일을 전제해갖고 분단이 됐던 거예요. 38도선으로. 뭐, 요 얘기는 다음에 이제 또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서로 간에 이제 그 당시에 38도 선을 중심으로 해갖고, 왕래가 많았어요. 그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황해도도 개성까지도 올라갔다가 밤에 뭐 이렇게 넘어오고 38도 선이라고 뭐 군사가 지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막 자주 좀 왕래를 많이 했죠. 그러던 단계에서 이게 좀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서북 청년단들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 서북 청년단이 뭐냐니까 서북 청년단은 서북입니다. 서쪽의 서북 쪽이라고 하는 서울의 서북 쪽은 평안도예요. 평안북도가 엄청나게 이 기독교가 강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서북 청년단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김일성이가 싫어갖고 내려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다도 공산당이죠. 이러다 보니까 공산당이 있는 38도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막 올라가서 총 들고 올라가갖고 막 전쟁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말하는 국지전이라 그래요. 국지전. 예. 부분적으로 그런 싸움들이 좀 있었어요. 그걸 갖고 이제 전에 그걸 갖고 이제 북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가 간의 전쟁 남침이냐 북침이냐의 기준은 그런 국지전 사소하고 뭐 개인적으로 그렇지.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싸웠다고 해갖고 남북 전쟁이 아니잖아 그게. 맞아요. 또 뭐 국제 일부의 반공주의자들이 올라가갖고 거기에 뭐 했다고 해서 그게 전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군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군인이 공식적으로 나라의 정부를 수반해서 정부 수반 그러니까 해갖고 내려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바로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6월 25일 날에 새벽에 내려왔죠. 북에서 내려온 거야. 그러면 그때 전쟁 때 갑자기 내려온 그래, 내려온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는 몰랐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남침을 했다 이렇게 국가를 수반해서 그러니까 김일성 정부가 수반해서 북한의 정규군이 내려왔다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북쪽에서는 내려왔을 때 그럼 한국 정부가 부산으로 아니 이제 뭐 그 얘기는 다음에 한국전쟁 얘기는 그때 이제 뭐 도망을 갔죠. 그렇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뭐 1차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은 대전에 내려갑니다. 대전에 내려가갖고 뭐 이 한강다리 폭파 얘기를 하면 너무 긴 얘기가 되는데 한강다리를 폭파를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이 당시에는 좀 비겁했어요. 그 좀 이렇게 국민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살짝 혼자서 여수로 내려가서 여수에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제
육성 녹음을 하죠. 뭐 여러분들 너무 유명하죠. 뭐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서울을 뭐 지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전부 어디 있었는지 알았냐면은 서울에. 아니 서울 아니면은 대전에 있었는지 아는 거예요. 아, 그 실제적으로는 다른데. 아, 부산까지 보다 입이 도망 내려가갖고 자기 혼자 안전한 곳에 가서 이제 있었는데 비겁한 이제 짓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이 논쟁거리가 되는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한국 전쟁에 관련된 부분의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미국이 우리 영토에 끼친 영향을 갖고 맞아요.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스라 데프트 밀약 또 포츠머스 조약 그 외에 이제 한국 전쟁이라든 에치슨 라인 그다음에 뭐 너무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지금 이 복잡하게 독도 문제가 얽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애당초에 단순하게 유엔 사령부에서 했던 대로 하거나 영국이나 기타 모든 나라가 했던 대로 하면은 독도 문제 하나도 복잡하지 않을 텐데 미국이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개입을 하면서 지금 오늘날까지 국제법적으로 이러느니 저러니 국제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매하게 만들어 나가갖고 일본이 생떼를 쓰는 그러면 거다. 사실상은 독도 문제는 그 조약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아니 그 일본이 자꾸 이제 뭐 갖고 가자고 하잖아. 어디에 저 국제사법재판소에 갖고 가자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이 그 당시에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갖고 조약에다가 그 내용을 명쾌하게 쓰면 되는데 조약의 내용을 명쾌하게 써놓지 않은 애매한 거가 아니라 명쾌한 걸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고 복잡한 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그러게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미국 사실상은 한반도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반도에 어떤 역할을 하는 한반도 분할? 아니, 그 일제가 강점하는. 그렇죠. 일제가 강점했을 때는 미국이 진짜 뒤쪽에서는 엄청 많은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오늘 박사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도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그 박사님께서 우리한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